자, 곧바로 연결해서 갑니다. 오늘은 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 담소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뭐 들쭉날쭉거려가지고, 뭐부터 다뤄볼까요? 항상 우리는 시장을 저울질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느 쪽이 우세하냐, 네. 호재냐, 악재냐, 뭐 밀고 당기기, 다 뭐 이런 것도 하고, 확률적인 법칙, 어느 상승 확률이 아까 뭐 50대 50 이렇게 했지만, 51%의 상승 확률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는 또 그쪽을 볼 수 있는 거고. 네. 자, 그렇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경민 팀장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U자, V자 이렇게 하셨는데. 길게 보면은 점진적으로 호재에 대한 무게감들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씩 유입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가 패닉이었거든요. 그렇죠. 달러 빼고 모든 자산이 하락을 했는데 이걸 확 바꿔놓은 게 연준의 조치였죠.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회사채 매입에 대한 또 다른 정책들 내놓으면서 시장을 확 뒤집어 놨는데 근데 거기서 중요했던 게 FOMC에서의 성명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은 여기가 정책의 끝이 아니고 더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줬거든요. 그 다음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증시는 좀 상승을 급반등세를 보이는 그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들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이 올라왔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3월 달 같이 정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책이 발표되었고 이제 시행되는 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공백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와중에 월말 월초에 경제 지표를 확인하려는 특히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실적은 확인하려는 심리가 크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억누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인데 빠르게 회복이냐 아니면 천천히 회복이냐 그게 이제 L자형이냐 V자형이냐 그쵸.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V자형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뭐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렵고. 그쵸. 근데 뭐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지 그런 대응책들이 있는 거 보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19의 본질이지만 오늘은 이제 유가를 많이들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이 회사채 시장 굉장히 산더미일 텐데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을 거고. 미국의 하이힐드, 에너지 섹터의 그 CP 시장 어떨까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유가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과거. 의외로 이라크를 통해하고 이란도 슬쩍 건드리려는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학적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좀 한 발 물러선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고요. 트럼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풀어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 위기 국면 이후에 보면은 가장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금이었고요. 왜냐하면 유동성만 풀리면 달러가 좀 안정을 찾으면 금은 무조건 올랐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도 금을 수요하기 때문에 산업재에도 금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움직였던 게 구리였습니다. 구리. 그러니까 유동성과 경기가 안정이 되고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회복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구리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움직인 게 유가였거든요. 에너지하고 사실 식량 같은 농산물은 인플레이션 지수에도 물가 지수에도 좀 빼잖아요. 변동성이 크다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금은 일단 올랐고요. 왜냐면은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제어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구리는 지금 바닥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유가죠. 유가가 여기서 장기간 머무르게 된다면 또다시 언제든 에너지 기업의 도산, 크레딧 리스크 이런 것들이 들어올 텐데 지금 투자 등급, 투기 등급 회사채 만기 규모를 보면은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년 좀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올해는 어떻게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채가 누적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은 연준의 정책적인 의지는 명확합니다. 이번에는 막자.
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던져줬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크레딧 리스크가 좀 확 불거지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미국 셰일 가스 업체인 화이트 페트롤럼, 네. 화이트 페트롤럼이 파산을 해가지고 네. 이게 스타트가 된 거 아닌가. 그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은 좀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걸러낼 건 걸러내고. 왜냐면은 연준의 스탠스도 지금 모든 기업을 살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 투기 등급이나 아니면은 지금 구제하기 좀 어려운 데에서 투자 등급으로 전이되는 거를 일단은 차단시키겠다라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미국의 네. 셰일 업체들 몇 개 파산하는 거를 봐야지. 그래서 결정이 풀린다면. 미국 생산이 줄고 거기서 다시 패권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움직임일 텐데 사우디 입장도 좀 녹록치만 않습니다. 재정도 위험하고 그리고 아람코 상장을 추가 상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자기들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봤잖아요. 사우디에서 이제 증산 네. 발표를 했는데 유조선을 사서 기름을 채웠는데 출항을 했는데 이 유조선에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공해상에 둥둥 떠 있는 거지. 그리고 계속 배만 띄워놓나? 그리고 또 미국의 맞습니다. 이 비축유 얘기 있었잖아요. 네. 탱커가 다 찼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넘칠 텐데. 네. 어떡하려고 그런가. 아니, 난 그런 뉴스들이 너무 쇼킹해가지고. 그래서 네.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이런 이슈가 있은 뒤에 좀 유가가 안정을 찾았거든요. 왜냐면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그로 네. 인해서 원상 복귀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고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유가가 또 하나는 캐펙스 올해 캐펙스 투자를 많은 기업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셰일 업체들이 무슨 말이냐면 설비 증설하는 것들을. 설비 증설을 줄이고 현금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이미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도 그 얘기가 좀 막 얘기가 논란이 있잖아요. 네. 설비 줄이는 거 아니야? 네, 뭐 네. 이랬는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한다는 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느 게 얘기도 진인지는 있죠.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수요단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조절하려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시장 마이크 메커니즘이죠, 네, 사실은. 한동안에는 치킨 게임으로 가는 양상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장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 자신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하면은 결국은 돌아서 자기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죽어봐 상황이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여기 네. 찌르고 앉아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향후 하반기 업황에 따라서 공급이나 수요단에 조절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내비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은 통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저도 지금 뭐 2분기 전망, 뭐 4월 이후 시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계속적으로 코로나19로 그렇죠. 기승전 가더라고요. 코로나. 네. 옐런 연준 의장, 파월 전 버냉키 파월은 현재 연준 의장 그리고 버냉키 전 연준 의장들의 경제 진단 그리고 경제 전망을 보면 전부 다 지금은 구조적인 침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공통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잡히면 좋아질 거야라는 전제를 계속적으로 깔고 있어서 코로나19가 언제 잡힐까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지는데 네.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이탈리아나 유럽 쪽, 그러니까 유럽에서 확산이 시작되었던 이탈리아와 스페인 쪽에서는 조금 진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미국 쪽에서 폭증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은 이런 불안심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시신을 담을 백을 네. 10만 개를 준비했다. 이것도 외신으로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런 수준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뭐 많은 애들 관심 있겠지만 있으신 부분인데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기 시작한다면 시장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합리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균형점으로 접속을 할 텐데, 지금 대충 보면 실물 경제의 그 위협적인 지표들. 네. 아직까지는 나온 거 보면은 나름 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중국 네. PMI도. 네. 중국은 중국도 대단한 나라죠.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 지표들이 또 네. 나올 것 같고 어제 민간 고용이 민간 고용 나왔나요?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잘 나갔죠. 잘 나왔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는 괜찮았고, 또 하나는 뭐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온라인 소비 비중을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프라인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거꾸로 네. 말씀드리면 온라인 소비가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 좀 경제 지표들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한 뭐 GDP 성장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생각하는 정도의 침체인가를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라 해서 매 주간 단위로 미국 800개 소매업체들 온라인, 오프라인, 할인 매장 이런 소매업체들의 전년 대비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는데 여기서도 오프라인은 마이너스 14%, 네. 할인 매장과 온라인은 플러스 17%, 합쳐가지고 플러스 6%. 약간 상쇄를 많이 네, 시키네요. 많이 시켜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고용 같은 경우야 지금 생산시설이 셧다운되는 상황이라서 네. 폭증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공포감들이 굉장히 크고 이게 장기화된다면 소비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시나리오가 맞아갈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쓰나미가 온 것도 아니고 폭탄이 터져서 생산시설이 파괴된 것도 아니라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잡히게 되면 스위치온 하는 즉시 생산시설은 재가동될 거고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정책이나 그런 지원정책들, 경기부양정책들을 보면은 가게에서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동 제한을 하면서 억눌렸던 소비 플러스 소득 확보 효과가 있다면 아마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올라올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하반기에는 뭐 그렇게 긍정으로 놀라운 일이 있을 수도 뭐 있다. 그렇죠. 없지 말란 법이 네.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GDP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출입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트럼프가 하는 게 지금은 투자 쪽에서는 인프라를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소득 지원은 이미 3차 2조 달러에 대해서 했고 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수출입 쪽에서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데 관세? 인하라든지 미중 무역 합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선 전에 어떤 액션이 취해진다면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긴 했네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곧 육가전쟁 끝내는데 합의할 것 이렇게 트위터 하신 것 같은데 트위터 또 찾아봐야 되나. 실시간으로 자꾸 많이 하셔가지고. 자, 결론을 좀 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략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경기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면 L자나 I자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을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고 불안 요인들이 워낙 산적해 있다 보니까 자 이제가 저점이니까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PER, PBR 뭐 제시드린다고 해도 많이 뭐 믿지 못한다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얼만큼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PBR, 확정 실적 기준 PBR도 0.6배, 역사적 최저치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는 어떻게 봤던 간에 지금은 굉장히 싼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변할 수 있는 사회, 언택트 문화, 그리고 뭐 서버 확대, 서버 투자, 그리고 온라인 쇼핑,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선점을 해 나가신다면,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하신다면, 좀 긴 한목에서 봤을 때 충분히 생각하셨던 것 이상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짧게 보면서 이제 우왕좌왕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먼 시야로 보자. 네. 오늘 앞에 워낙 등락이 심해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쫓아다니느라고 막 목이 다 맸는데 예, 중심을 또 잘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뭐 섹터하고 기업 얘기는 우리 이현민 팀장한테는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섹터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고요. 자, 전략 들어봤고요.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투자 전략의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